자, 오늘 28일차 수업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래. 오늘은 일단 이미지부터 좀 알아볼 거예요. 저희 저번 시간에 들렸던 BNX 이 사이트를 좀 가서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자, 이미지 태그는 img 탭 하시면 만들어져요. img 탭 하면 이미지 태그가 만들어지는데, 만들고 나면 커서가 자동으로 src 이 안에 있어요. 얘는 어떤 애들이었죠? 우리가 a 태그 쓸 때 a 태그 안에다가 이런 속성 주는 걸 했었는데, 태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었죠. 이미지 태그도 만들면 자동으로 이런 게 생겨요. 이제 이런 거랑 다른 거죠. div나 뭐 br 이런 거랑 다른데, 이미지 태그 얘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얘만 보고도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얘는 이거랑 뭐가 다르죠? 일단 속성이 있는 거 빼고 그 나머지 그 외의 걸로, 이 둘은, 얘는 이미지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br 태그도 닫는 태그가 없었잖아요. 이건 br r 잘못 누른 거고, 이런 걸 이제 셀프 클로즈드 태그라고 하는데, 닫는 태그가 없다, 그냥 닫는 태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닫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하나가 생겨요. 뭘까요? 닫는 태그가 없으면요, 자, 제가 div 태그 안에다가 이런 태그 만들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얘네들의 관계는 부모 자식이죠. 근데 닫는 태그가 없어요. 이런 데에다가 내비를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형제죠. 닫는 태그가 없는 이런 셀프 클로스드 태그들은요,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감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닫는 태그가 이렇게 있어야 어떤 그 사이에 태그를 넣고 감쌀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없기 때문에 얘가 형제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부모 자식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지 자식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 태그를 닫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자식이 되는 건 가능하겠죠. 자식은 그냥 이런 데 안에 들어가면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 태그를 그냥 탭으로 만들면 src에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이 src 부분은 실제 이미지 경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NX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제 주소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으면 이 이미지 태그가 그 이미지를 이 화면에 불러와 줍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BNX 사이트에서 일단은 요거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얘를 우클릭 하시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있습니다. 그냥 이미지 복사 아니고 이미지 주소 복사예요. 주소 복사를 하고 새 탭을 연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미지가 나와요. 이미지를 가져온 원래 주소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까 복사해 놓은 상태죠. 여기 src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이미지 태그 이미지 쓰고 탭 누르면 바로 src에 깜빡깜빡 하니까 바로 붙여넣기 하면 이미지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얘도 이미지고요, 얘도 이미지거든요. 근데 얘는 우클릭을 해보면 주소 복사 이런 게 안 나와요. 이런 애들은 주소를 어떻게 따야 되냐?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C 개발자 도구 켜진 상태로 셀렉트 모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F12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거 셀렉트 모드 눌러주고 선택해도 돼요. 자, 어떤 방법을 써도 좋은데 어쨌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선택을 하고 나면은 지금 이쪽으로 볼게요. 여기 스타일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해서 URL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여기서 우클릭했을 때
이쪽에서 우클릭했을 때 이미지 주소 복사가 없던 이유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가서 그래요. 이런 애들은 개발자 도구로 찾아 들어와서 이런 거 있는 거를 확인해서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여기 커렌트 소스라고 하는 얘를 복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마우스 올린 상태로 우클릭한 다음에 뭐 카피 링크 어드레스 또 있고 오픈인 뉴 탭도 있어요. 오픈인 뉴 탭 하면 새 탭으로 열어줘요. 여기서 주소를 복사해서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도 되고요. 아니면 카피 링크 어드레스 하면 주소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붙여넣기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얘도 이제 들어왔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거나 페이지를 만들거나 구성할 때 그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좀 가져오고 싶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제작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이나 이런 거 갖다 쓰긴 할 건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런 이미지들은 내가 저작권에 침해받지 않는 한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주소 복사가 나오면 땡큐인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 이럴 때는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까보면 다 있어요. 어딘가엔 다 있어요. 지금 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 바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 말고도 이미지 그 소스가 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결국 개발자 도구 까다 보면 다 나와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거나 막 갖다 쓰면 저작권 문제로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잘 판단해서 갖다 써야 되는데, 어쨌든 페이지 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는 원본 주소가 다 있는 거고, 그 주소를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다 라는 거. 자, 이미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랑 처음에 가져왔던 이 이미지랑 두 번째로 가져온 이 이미지는 서로 크기가 다르죠. 제가 얘네를 가지고서 자, 이미지한테 아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판단해 볼까요? 지금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는 뭐예요? 이러면 공간이 생기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고, 공간이 없으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얘는 그러면 이미지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블럭은 아니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죠. 블럭이면은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공간이 많아져도 안 올라올 테니까 그것만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는 원래 기본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이에요. 이거는 여기 속성 정리 들어와 보시면 여기 써있죠. 이미지의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이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봐도 블럭 아니겠구나, 그러면 인라인 블럭 아니면 인라인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뭔가 처음 보는 태그가 나왔다 하면 다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보더 이픽셀 솔리드 레드, 이 보더는 외곽선 칠하는 거였죠. 내가 작업하는 영역 확인할 때 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너비를 한 200픽셀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 얘 어떻게 됐어요?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지금 이 너비가 200이 된 거예요. 얘도 그렇고 둘 다 200이 됐는데, 뭔가 여기서 느껴지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너비를 지우고 높이를 한 200으로 또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둘 다 200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미지는요, 이게 지금 사이즈 지정 안 한 상태예요. 얘보다 얘가 훨씬 크죠. 얘가 훨씬 큰 상태인데, 너비 높이 둘 다 정한 게 아니라 너비 같은 거 하나 정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가 훨씬 작아졌죠. 원래 원본이 얘가 더 컸는데 왜 너비를 지정했더니 얘가 더 작아졌을까요? 얘는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놓고 한번 볼까요? 얘가 많이 작아졌어요. 자, 이미지가 어딘가에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 얘가 가지고 태어나는 비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로가 좀 넓고 세로가 좁죠. 그리고 얘는
확실하진 않겠지만 까봐야 되겠지만 거의 정사각형 같아요.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처음에 생성될 때 고유의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너비나 높이를 컨트롤을 하면 그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애가 움직여요. 그래서 너비를 줄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너비보다 높이가 더 작았기 때문에 너비에 맞게 높이도 알아서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높이 설정을 한 적이 없는데 줄어든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너비가 줄어들면서 높이도 같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얘네들은 태어날 때 고유의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그 비율을 훼손시키지 않는 이상 유지를 합니다. 이미지는 다 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좀 채워놓고 300 너비를 300으로 바꾸고 여기서 만약에 높이를 300을 주면 어떨까요? 얘네들은 비율을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각각의 비율을 맞춰서 지금 너비 300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너비 300 유지하려고 높이가 알아서 줄어드는 상태인데 여기서 높이를 강제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원본의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얘는 어떤 사이트를 가도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곳은 없잖아요. 애초에 이미지를 작게 다시 만들던가 아니면 내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던가 하는 거지, 이렇게 비율을 강제로 무너뜨려서 이런 식으로 쓰는 곳은 없어요. 이거는 딱 봐도 보기 안 좋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정사각형, 아마 정사각형이 맞을 텐데 이것도 한번 까볼까요? 얘는 304에 304래요. 정사각형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 너비를 같이 지정을 해줬음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는 환장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미지를 쓸 때는 고유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비율을 강제로 훼손시키는 행위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쓸 게 아니라면. 자, 이미지는 특별할 건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서 뭔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사용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진이랑 패딩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마진이랑 패딩이라는 말은 여기서 많이 봤어요. 인라인 요소한테는 이런 거 안 먹는다. 근데 사실 이게 뭔지 우린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마진 패딩, 너비 높이가 안 먹는 건 눈으로 확인을 했었고, 마진 패딩이 안 되는 거는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div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5개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내용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젠코딩으로 div 5개에 내용을 넣어서 한 번에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용을 넣겠다, 컨텐츠를 넣겠다, 중괄호였죠? 이 안에다가 내용이라고 하는 거 넣고 넘버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달러 넣게 되면 div 5개가 달러 부분이 숫자로 치환이 되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이 젠코딩은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자재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거기다가 속성을 좀 줘보겠습니다. 보더 픽셀 솔리드 레드. 지금 얘는 왜 이렇게 나와요? 내용 1, 2, 3, 4, 5 얘가 왜 이렇게 여러 줄로 나오죠? div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블락이니까, 블럭은 한 줄을 혼자 쓰니까 여기 공간이 많지만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올 수 없는 거죠. div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락이니까 얘를 좀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서 여러 개, 한 줄에 여러 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자, 잘 보세요. 일단 패딩을 해볼 건데요. 제가 패딩을 이거 말고 이걸로 해보죠. 패딩 레프트, 얘를 50픽셀 정도 줘볼게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지금? 요만큼의 공간이 생겼죠. 우리가 뭐 너비를 늘리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패딩 레프트만 줬을 뿐이에요. 원래 이 상태였던 애가 지금 이 빨간색 박스가 div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기 때문에 너비 높이 최소화, 그래서 내용 1을 감싸고 있을 만큼만 애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패딩 레프트 50을 줬더니 이 안쪽에 여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이즈가 늘어났죠. 정확히 말하면 사이즈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쪽에 여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해볼게요. 패딩 라이트 100픽셀. 이번에는 이쪽이 생겼죠. 레프트였으니까 여기 생긴 거고, 라이트였으니까 여기 생긴 거예요. 그리고 50, 100이니까. 자, 그리고 탑도 한번 줘볼게요. 패딩 탑, 얘는 한 200픽셀. 자, 이쪽에 이만큼 여백이 생겼죠. 자,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패딩 바텀, 얘는 한 300픽셀. 자, 그러면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주는 대로 그 방향에 맞게끔 여백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여백이 어디 생긴 거예요? div 태그 안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라인 블럭이라는 거라서 인라인 블럭으로 디스플레이를 바꿨기 때문에 얘는 너비 높이 최소화가 되고 있던 애인데, 패딩을 사용해서 속성을 주니까 div가 감싸고 내용 1만 감싸고 있어야 될 div가 커졌죠. 커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div라는 영역 안에 여백을 만드는 게 패딩이에요. 안에, 이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div 안에 여백을 만드는 게 패딩. 자, 얘는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이 있는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확 나면 좋으니까 10픽셀, 60픽셀, 100픽셀, 300픽셀. 자, 패딩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 안 쓰고요. 4개를 쭉 썼어요. 띄어쓰기로만 구분해 놓고. 그랬더니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50이고요.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3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쓸 때 순서대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서로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자, 이거.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4개였던 걸 2개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위, 아래는 10이 들어갔고요. 왼쪽, 오른쪽이 3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상하, 얘는 좌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만 줬죠. 패딩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 안 정하고 패딩에다가 하나만 줬어요. 그랬더니 상하, 좌우가 다 먹었죠.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용법이에요. 내가 특정 부분만 주겠다 하면은 그 부분만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공통으로 여러 부분을 줄 건데 값을 뭐 다르게 줄 게 아니라 공통으로 줄 거다 하면 이런 거 사용해도 되겠죠. 자, 이게 패딩입니다. 내가 지정한 속성의 태그의 안쪽에다가 여백을 주는 속성이 패딩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진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똑같이 레프트부터 해봅시다. 얘는 20픽셀. 자, 이게 화면을 잘 봐주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이쪽에 붙어있던 애들이 마진 레프트 20을 주면 밀려났죠. 이쪽으로 이만큼 밀려났잖아요. 조금씩. 여기가 20픽셀이에요. 여기도 20픽셀이고 여기도 20픽셀이고. 자, 얘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패딩은 아까 div가 감싸고 있는 영역 안에서 여백이 생겼어요. 근데 마진은 얘 영역 커졌나요? div는 그대로 있죠. 얘는 그대로 있는데 이 div의 바깥에 여백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20픽셀만큼 왼쪽으로 민 거예요. 이 div가.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 거고, 그러면 얘는요? 얘도 20만큼 민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지금 레프트를 줬기 때문에 다 DIV의 왼쪽 면에 다 이렇게 20픽셀만큼 밀어버려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사이 여백이 생기면서. 자, 그러면 마진 라이트 20 줘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좀 더 밀어냈죠? 더 멀어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얘는 지금 그대로였는데 여기 늘어났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영역, 이 영역들이 얘는 20, 여기도 라이트로 한 20 밀어요. 얘도 레프트로 한 20 밀죠. 그래서 여기는 총 40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40, 40, 40. 그럼 이쪽은요? 안 보이지만 20 밀고 있겠죠? 요 뒤에다가 이런 거 쓰면 바로 붙어서 안 만들어져요. 왜냐? 여기 20만큼의 여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20픽셀만큼 밀린 다음에 그 자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얘도 탑 바텀 똑같아요. 마진 탑 50픽셀 줬다. 위에서 위로 밀어내는 거죠. 50만큼 다 아래로 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마진 바텀, 얘는 변화가 안 보여요. 근데 밑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밑에 뭔가가 생기면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해봅시다. 그럼 지금 얘가 마진 바텀이 없으면 여기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진 바텀이 있으면 아래로 20픽셀만큼 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 간격. 얘도 패딩이랑 똑같이 압축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순서가 뭐였죠? 상,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었죠. 순서대로. 얘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개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이러면 상하, 좌우. 그리고 얘도 하나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이러면 상하, 좌우 전체 다 100씩. 자, 패딩이랑 마진은 결과적으로 둘 다 여백을 만드는 태그 속성들이에요. 여백을 만드는 스타일인데, 그 여백을 내가 지금 속성을 주고 있는 태그의 안에다가 만들 것이냐, 아니면 태그 밖에서 밀어내게 만들 것이냐, 그 차이예요. 이게 사실 보더를 좀 지워놓고 보면 패딩을 줘도 마진을 줘도 티가 안 나요. 그죠? 사용자들은 이것만 보면은 그냥 여백이 있구나지, 이게 패딩으로 줬구나 마진으로 줬구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스타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왜냐면 영역 안에다가 여백을 만드는 거랑 영역 밖에 여백을 만드는 이 차이가 실제로 이제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할 때 되게 큰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개념이니까 그냥 둘 다 여백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풀어볼 문제들에서는 둘 다 활용해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크게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만 여백이 잘 나타나게 보이면 되니까. 근데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할 때는 엄청 큰 차이라는 거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늘 수업 페이지 문제 부분에 하단에 문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지 6개를 3 곱하기 2 가운데 정렬 배열해주세요 하는 문제 2개 있습니다. 위에 거는 마진 패딩 없이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 마진 패딩 활용해서 해보시면 돼요. 정답 예시 문제였나? 정답 예시였나? 정답 예시 보시면 이런 거 사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거 사용해서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쭉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이거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문제 잠깐 풀어주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있는 이미지 6개만 제가 좀 가져온 상태고요. 이제 문제를 좀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페이지에서도 다 확인 가능한 문제니까 정답 예시 띄워 놓은 거예요. 저도 보면서 이걸들 하나하나 써가면서 해보려고. 자, 일단은 이미지가 제 화면에서 너무 크니까 좀 줄여놓고 시작을 할게요. 너비를 100픽셀. 자, 이것만 봤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가 블럭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얘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화면이 줄어드니까 내려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가셔야 되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얘가 화면에서 가운데에 있나요? 아니죠. 왼쪽에 붙어있죠.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된다 그러면 대충 한 요정도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얘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럼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글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 가운데 정렬할 수 없습니다. 글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 그냥 가운데 정렬을 나 하고 싶어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한번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고, 감싸줬을 때 여기다가 주면 되나요? 이미지한테? 안되죠. 이러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거 말고 div한테. 왜냐면 div 입장에서 이미지는 글자인가요? div 입장에서 이미지는 글자죠. 얘는 블럭이 아니라 인라인 블럭이니까. 인라인 블럭은 글자화. 그러니까 이미지 태그가 div 입장에서 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이미지는 글자니까, 하나의 글자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div는. 자, 이렇게 먼저 가운데 정렬을 해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생겨버리면 이런 것도 웬만하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미지 전체한테 이걸 줄 게 아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좌식 선택자 혹은 후속 선택자, 이런 선택자를 좀 디테일하게 써주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영역을 좀 씌워서 눈으로 좀 볼까요? 자, 지금 div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이 빨간 외곽선만큼이고,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각각 이만큼씩이죠.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미지 태그는 작업할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보더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도요, 이미지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가 작업 영역 확인할 때 백그라운드 컬러 혹은 보더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이미지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 쓰면 알 수가 없죠. 지금 이거 이런 색깔 들어가도 안 보여요. 왜냐면 이미지가 위에 있으니까. 그 뒤에 배경색을 칠해봐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태그로 작업할 때는 보더를 활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화면이 넓을 때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3개씩.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BR 하나 넣어주면 줄바꿈 할 거고, 이 줄바꿈은 강제잖아요. 강제로 줄바꿈 한 거니까 줄어들었을 때 3개씩 따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BR을 주기 전에는 얘가 바뀌어?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 다 인라인 블럭이니까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 나오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줄어들면 두 개. 근데 여기다가 BR을 하나 주면 강제로 줄바꿈을 해버리는 거니까 이 3개 하고 그 다음 줄바꿈 강제. 그럼 얘네가 올라가고 싶어도 BR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줄어들면 3개씩 따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줄바꿈이 됐고, 그리고 얘네들 간의 간격이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얘네 지금 약간의 간격 보이시죠?
이거 왜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여백 처리한 거 없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거 왜 떨어진 걸까요? 자,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줄바꿈을 하면서 생겨난 여백도 여백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줄바꿈 없앴더니 붙었죠. 그래서 줄바꿈 하면은 한 칸의 스페이스 공백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잘 유의하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떨어뜨리고 싶다 얘네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MBSP 이거 한 칸 띄기죠. 여기 한 칸 떨어졌잖아요. 우리 얘를 뭐 한 3개씩 넣는다. 얘를 줄마다 넣는다. 그럼 얘네끼리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럼 여기에 MBSP 때문에 여백 공백이 생긴 거니까 한 칸씩 껴서 총 3칸씩 껴가지고 여백이 생겼으니까 떨어지게 될 거고, 지금 여기도 뭔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BR 하나 추가하고 이러면 더 떨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 버전이에요. MBSP랑 BR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버전. 자, 그 다음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기. 얘는 BR을 없애놓고 한번 해보죠. 지금 여기 BR이 없기 때문에 강제 줄바꿈 못하니까 얘네 지금 다시 올라온 거죠. 여기는 지금 MBSP 따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고. 자, 이거를 자, 이미지를 3개씩 하나의 DIV에 묶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DIV의 자식으로 DIV가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는 거고, 첫째 자식한테 이미지 태그가 자식으로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갑자기 됐죠, 줄바꿈이. 이거 왜 되죠? DIV의 디스플레이는 블록이니까. 이 DIV는 이 두 번째, 이 첫째 자식인 이 DIV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한 줄을 혼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줄바꿈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버전 2번이었고요. 버전 3번, 이번에는 DIV 사이에 섹션 넣고 높이 지정. 여기 사이에다가 섹션 태그 하나 넣고 나서, 이거는 저번에 다른 문제 풀다가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높이를 100픽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져요? 섹션 태그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섹션 태그의 높이를 100픽셀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섹션 태그는 이 안에서 이만큼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죠. 얘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만큼이 섹션인 거죠. 이만큼 떨어져야 되잖아요. 얘도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DIV 사이에 내비 넣고 인라인 CSS. 얘는 내비 아니고 그냥 섹션 이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이 태그들은요, 우리가 태그 안에다가 속성을 src, 뭐 alt 이런거 태그 안에 쓰는 속성이죠. 그리고 뭐 a 태그 같은 것도 href 혹은 우리 타겟 언더바 블랭크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안에 쓸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height 한 50픽셀 넣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게 인라인 CSS예요. 태그한테 직접 스타일을 주는 거예요. CSS 파일 안 거치고 얘한테 직접 이런 스타일 태그를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게 인라인 CSS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 돼요. 우리가 여기 CSS에서 쓰던 거 여기도 다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를 골드, 다 되는 거죠. 얘가
이 안에 쓰면 인라인 CSS고 바깥에 쓰면 그냥 CSS 스타일 속성을 부여하는 거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여기도 다 쓸 수 있고, 다만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헷갈리죠? 줄바꿈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CSS를 활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좀 여기서 찾아가지고 쓰기 좀 귀찮은 상황일 때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좀 얘한테만 좀 줘야 될 때 이런 식으로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별로 선호하는 방식들은 아니에요, 실무 환경에서. 자, 그 다음에는 이미지 사이에 내비 태그 넣기. 이번에 여기에는 NBSP를 사용하지 말래요.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빼버리고, 섹션도 빼고, 얘도 빼버리죠. 자, 여기다가 내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비에 얘도 높이를 50픽셀 주게 되면 떨어지겠죠. 근데 이 내비를 활용해서 이 옆에도 띄게 할 수 있나요? 있을까요? 자, 얘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내비는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내비 말고 다른 태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섹션 태그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지금 얘네가 섹션 태그 들어갔더니 줄바꿈 하는 이유는 섹션이 한 줄을 혼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위아래가 합쳐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위에 것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섹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요. 그럼 지금 얘네 한 줄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가 왜 더 늘어났어요? 밑에 있는 거랑 다르게 여백이 좀 더 늘었죠. 얘는 왜 그러냐면 섹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섹션이 이만큼 생겨나서 밀렸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틀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여백이 한 칸 더 생긴 이유는요, 섹션이 들어감으로 인해 이 줄바꿈이 한 칸씩 더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는 이미지 밑에 한 줄 바꿔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한 칸이었어요. 이미지 사이에 여백이 한 칸이었는데 지금 섹션이라는 태그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미지 밑에 이미지까지 줄바꿈이 한 번, 두 번이 된 거죠. 그래서 두 칸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섹션은 너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옆으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써져 있지만 크기를 가지지 못한 친구예요. 실제로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입혀보면 영역이 없어요. 애초에 크기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컨텐츠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너비를 한 10픽셀 줬다. 그럼 이제 섹션의 그 크기가 생겨나면서 자리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왜 또 안 보여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는 왜 안 보일까요? 현재 섹션의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으로 우리가 글자화 시켜놨어요. 바꿨죠. 블럭이 아니라. 그럼 글자화의 특징, 너비 높이 최소화. 그러니까 너비를 가졌어도 높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너비만큼 밀고는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 이제 이런 태그들 인라인 블럭 배울 때, 자, 얘네가 너비 높이가 둘 다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너비가 생겨요. 근데 높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공간을 못 가져요. 근데 너비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높이까지 만약에 추가를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 너비 지우면 어떻게 돼요? 얘 지우면 이 여백은 다시 없어지겠죠. 너비가 있어야 옆으로 밀 수 있는 거니까. 높이만 있는 거는 옆으로 미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백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특히 이제 프론트엔드 쪽 이 HTML, CSS를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그 정답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찾아가는 출발선이 여기라고 했을 때 얘한테 가는 길이 정말 많아요. 진짜 간단하게 뭐 한 몇 가지부터 몇십 가지
뭐 어떤 경우는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길을 누가 더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냐 하는 싸움이 이 프론트예요. 그래서 좀 능숙하고 이제 숙달된 사람일수록 좀 찾아가는 길이 편하고 간단하고 이제 누가 봐도 가독성이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부 태그 사용해서 사이공백 띄는 거, 그리고 이거 섹션이라서 그렇지 사실 얘 내비 쓰면은 내비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div, 내비, 섹션, 아티클 이 4개는 동일한 스펙이에요. 그냥 이름만 다르고, 이름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약간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펙은 똑같습니다. 다 4가지 다 기본 디스플레이는 블록이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각각의 이미지를 내비 태그로 감싸기. 얘는 뭐야? 왜 하나 더 있어? 자, 각각의 이미지 태그를 내비로 감쌌어요. 얘는 지금 난리 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이거 CSS 들어갔던 거 지웠더니 얘네 다 한 줄에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거 왜 한 줄에 하나씩 나오고 있죠? 지금 내비,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이 내비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블록이죠. 한 줄을 혼자 써야 돼요. 그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는 애가 이미지를 자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미지 하나하나가 블락 안에 갇혀 있는 거니까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이 이미지 바깥에 감싸고 있는 내비가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 밑에 있는 이미지가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도 내비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한 줄에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고, 일단 사이즈가 커졌으니 사이즈부터 좀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한 줄에 여러 개씩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다 올려버리고 싶으니까 우리가 내비에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주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운데 정렬 하겠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이미지가 가운데 정렬이 돼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돼요? 내비한테 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미지 태그는 잠깐만, 인라인 블록, 얘가 가지고 있는 글자, 이게, 자, 일단 줄정리를 좀 해보고, DIV로 그렇지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내비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비도 글자가 됐기 때문에 DIV가 가지고 있는 내비, 이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얘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움직이는 거죠. 지금 아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미지니까 이거 말고 보도록, 자, 얘를 지워놓고 볼게요. 지금 내비가 영역이 이만큼이에요. 내비 안에 이미지 꽉 차있죠. 이거 왜 꽉 차있는 거예요? 내비가 인라인 블록이 되면서 너비 높이 최소화가 되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컨텐츠만큼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이미지가 이 공간 안에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줘야 실질적으로 DIV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미지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내비가 정렬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내비는 DIV의 자식이니까 얘한테 정렬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이 div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내비가 글자가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자, 이런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운데 정렬도 됐고, 얘를 이제 강제로 줄바꿈을 해야 돼요. 근데 NBSP랑 BR 사용 금지래요. 이 줄바꿈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뭐 방법이야 너무 많죠. 섹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이대로만 놔도 섹션의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어차피 줄바꿈 시킬 거고, 여기서 여백 더 주겠다 하면 높이 한 이런 거 주면 되는 거고, 그럼 섹션이 벌어지면서 이 너비를 먹을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 마진 패딩 활용한 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빠르게 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 15분 그냥 좀만 더 하고 쉴까요? 이것까지만 하고 쉬죠.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요거죠 요거. 이미지는 또 문제. 여기서 태그만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얘는 마진 패딩을 활용해서 그냥 3 곱하기 2 정렬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3 곱하기 2 정렬인데 마진 패딩을 활용해서 너비를 100픽셀 이 상태에서 일단 또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깔끔할 거니까 얘를 div 하나로 감싸서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나 주면 가운데 정렬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죠. 섹션 하나 줘서 줄바꿈하게 만들고, 그래서 섹션한테 아니다 이렇게 말고 마진 패딩을 좀 극한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냥 BR 태그로 줄바꿈만 시켜준 다음에 여기서 해볼게요. 자, 지금 div가 부모로 있고 그 자식으로 이미지 태그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얘처럼 되려면 얘가 좀 작은데 지금 이 사이 간격이 좀 생겨야 돼요. 여기도 그렇고 위가 서로 좀 떨어져야 되고요. 이 양옆으로도 좀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마진을 줘서 한 5픽셀 양쪽으로 밀어낼 거니까 좀 더 보이게 한 10픽셀. 그럼 이렇게 서로 밀어내게 되겠죠. 얘가 워낙 잘 안 보이는구나. 얘는 그냥 확대를 해서 보죠. 이렇게 이거를 좀 눈으로 확실하게 보려면 보더 같은 거 하나 씌워 놓고, 자, 지금 마진이 10픽셀인데 20으로 늘어나면 이렇게 서로 사이 간격이 생겼죠. 이래놓고 보더만 지워놓으면 얘네 떨어진 것처럼 정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BR이 들어갔기 때문에 줄바꿈이 강제로 돼서 이 3 곱하기 2가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마진이 아니다, 마진 말고 다른 걸로 해보자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를 각각 다 내비 태그 같은 걸로 엮어서 이러고 얘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줘야
한 줄에 여러 개가 올라올 거니까. 그리고 지금 얘가 안 먹는 이유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는 없어요. div의 자식으로 있는 내비의 자식으로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 내비한테 얘도 보도를 하나 씌워놓고 보죠. 자, 각자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다가 패딩을 주면 한 10픽셀? 인라인 블럭. 자, 내비가 패딩. DIV의 내비. 자, 얘는 DIV가 감싸고 있는 영역이 여기니까 너무 작아서 티가 안 났나 보네요. 한번 줄이고. 자, 그리고 내비가 인라인 블럭이 되면서 줄바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섹션 하나 넣어주고, 얘를 제대로 보려면 이것까지 있으면 잘 보이겠네요. 자, 원래 이미지를 감싸고 있던 내비는 이만큼인데 패딩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이 패딩이 생기니까 안에서 여백이 늘어나면서 밀어내고 있는 거죠. 얘를 색깔 입힌 것만 지워놓고 보면 결국 정렬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패딩과 마진을 활용해서 여백 처리를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간단한 문제 몇 가지를 풀어봤고요. 얘를 활용하는 거는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한번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세요.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서 지금 12분이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